자, 오늘은 제가 늘 강조해왔던 그 면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장. 이 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으로 보고 장의 상태를 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장이 좋아지려면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4기 재빨TV 김재빨입니다. 오늘도 역시 면역력 그리고 또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 클래스에 이렇게 다 끝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들도 되게 많고, 우리가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계속 끊임없이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사실은 제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은 장에 대해서,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도 의사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걸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암을 너무 몰라요. 일반 환우분들이 기본적으로 암이 어떻게 생겨나가고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저한테 질문도 많이 오고 감사하다는 답변도 많이 오고 글도 톡도 이런 것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음식으로 그거를 대체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히 간 같은 경우에는 해독 기능도 있고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간인데도, 우리가 음식은 조금 소홀히 먹고 간이 좋아하는 영양제를 음식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간에 좋은 약, 간장에 좋은 약,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섭취함으로써 간이 그걸 또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또 힘을 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 532 전법이라고 50%는 음식, 30%는 운동과 명상과 뭐 모든 움직이는 것들, 20%는 치료, 병원 치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532 전법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그 음식을 왜 제가 이렇게 큰 포지션을 잡았냐면, 우리가 음식을 정확하게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사실은 병에 낫는데 정말 지대한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를 잡은 거거든요. 그 생각은 지금도 조금 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시냐에 집중을 하셔야지 어떤 약을 먹을까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결핍되신 분들이 있어요. 결핍되신 분들이나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지금 당장 영양제를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드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 오롯이 또 섭취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뭐 위가 너무 안 좋으시거나 뭐 수술 바로 직후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에 따라서 드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 않고, 항암도 다 끝났고 수술도 끝났고 항암도 끝났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 약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암은 우리가 생기기 전까지 최소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은 축적돼서 만들어진 악성 종양입니다. 근데 이런 종양들을 우리가 항암 몇 번 받고 약을 먹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까요?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끝까지 늙어서 눈을 감는 그날까지 평상시에 먹던 식습관을 제대로 식단을 짜서 그 음식대로 먹게 되면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고 별도로 우리 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음식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거나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데, 요즘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커피에 관련된 얘기, 고기에 관련된 얘기, 뭐 면역력에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도 사실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그 박사님들이 연구하는 논문이 계속 바뀌고 있고, 예전에 이렇게 80년대까지 이렇게 알고 있던 사실이 지금은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에 대한 리뉴 작용도 사실은 좀 늦는 게 사실은 맞아요. 뭐가 좋다고 그러면 막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주의점이 있어야 되는지도 사실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맛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약보다는 음식으로 장과 간과 이런 우리의 기능들을 순기능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순기능이 되면 면역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암을 정복할 수 있다.
지금 이 논리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올바른 먹거리를 선택해서 그거를 제대로 먹어주고 소식하고 운동을 겸비해서 해주게 되면 당장 좋아지진 않지만 한 달이 지났을 때 분명히 변화가 있고요. 2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고, 3달이 지나면 암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진짜 궁극적인 그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거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약간 반비례 되는, 반대되는 얘기가 있으면 의사 선생님 얘기를 당연히 따르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목숨이고 스스로의 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이런 거는 굳이 의사 선생님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거에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암종이 또 대장암이다 보니까 대장에 관련돼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써요. 마시는 차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약간 지저분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한 번 내지 2번 정도 변을 보는데, 화장실을 가는데 아침에는 꼭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안 가면 전날 먹은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아침에 딱 규칙적으로 변을 보는지, 그 다음에 변이 딱딱한지 아니면 무른지, 그 다음에 또 물기가 많은지, 굵기는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거니까, 제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전날 먹었던 거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런 것들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먹었는데 뭐 설사를 만약에 했어요. 설사했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날 먹은 거를 내가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해보면 지금 너무너무 좋아진 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사를 하루에 보통 진짜 15,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10번, 15번 기본으로 했어요. 하루에 설사를. 그러니까 항문이 허를 정도 진짜 설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거의 이제 한 2~3달에서 1년 돼 가는데, 생강차 많이 마시고 차도 또 계속 지금 바꾸고 있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 항상 복대 차고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오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만족도가 제가 아프기 전에 이전의 장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장에 대한 건강 상태는 기초는 다져놨다, 지금 이런 자신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저는 단계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장이 좋아지고, 마이크로바이옴 전체적인 장에 대한 환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좋아질 거고, 그 면역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시너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얼싱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맨발 걷기나 이런 것들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몸 컨디션을 올리고, 이러다 보면 내가 근력도 생기고 사실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좋거든요. 뭐 명상에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영상을 찍고 나면은 항상 이제 조금 불만이 많아요. 스스로한테. 조금 더 얘기를 이런 거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잘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또 영상은 좀 짧게 하려다 보니까 한 얘기는 긴데, 그러니까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각설하고, 그래서 장을 좋아지게 하는데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물이라든지 차 같은 거를 많이 마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물은 여러분들 드시는 차는 저는 이제 새싹보리차, 그 다음에 현미차 이런 건 장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먹고 있고요. 그럼 물은 하루에 평균 1.5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미온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좀 따뜻한 물로, 뜨거운 거 말고 따뜻한 물로 드시는 거를 또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책을 또 주문을 해서 과일 야채식에 관련된 거를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식단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6대8 16시간을 굶고 8시간 동안의 2끼를 소식으로 먹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뭐 완전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2끼를 먹고 있고 있는 거를 잘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과일 채소식을 좀 섞어볼까, 그래서 온리 그냥 그것만 먹는 건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지금 주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재활이가 이게 좋대, 이것도 효과 봤대,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이걸 내가 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과일 채소식을 갑자기 막 하고 그러시면 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과일이나 채소를 여러분들이 안 드실 리는 없는데 과일도 되도록이면 식후에 드시는 게 아니라 식전에 30분 이전에는 식사를 하시는 게 좋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양사 선생님하고 제가 미팅에서 듀엣으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일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하고 과일하고 같이 드시는 건 좋지 않다. 보통 우리가 디저트라고 해서 드시는 과일을 드시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식전에 30분 전에 보통 드시면 어느 정도 당도 보충이 되고 포만감도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또 많이 하지 않는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우리 몸에 제대로 된 영양을 또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다음에 식사하실 때는 채소를 드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니까 대장에 좋은 것들, 장에 좋은 것들, 양배추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엉 이런 것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검은콩, 시금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보충을 해주면서 음식으로 몸이 변화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과일을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뭐 착즙하는 것도 있고 믹서기로 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믹서기는 그걸 고속으로 많이 갈게 되면 그 날의 열에 의해서 영양소가 좀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과일과 쇠는 사실 같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믹서기로 갈아서 드시려면 저속으로 갈아서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만큼을 갈아놓고 반은 지금 먹고 반은 나중에 냉장고에 넣었다 먹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로 사과 같은 걸 깎으면 갈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색이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산화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 몸에도 안 좋지만 과일도 영양소가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는 많이 먹는데 효율적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예를 들자면 토마토를 먹더라도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올리브를 쳐서 살짝 불에다가 살짝 달궈서 드시면 흡수율이 5배에서 7배까지 더 좋아진다. 그래서 라이코펜 성분이 훨씬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것처럼 양배추 같은 경우도 삶는 게 아니고 생으로 먹거나 삶는 것보다는 찌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찌는 것도 잠깐 뭐 1분에서 1분 30초, 그것도 너무 많이 찌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짝 쪄서 어떻게 먹으면 나한테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서 드시는 게 더 좋겠다. 무조건 막 갈아서 드시지 말고 막 당근, 사과, 양배추 막 때려놓고 막 갈아갖고 막 하루에 먹을 거 한 번에 아침에 귀찮으니까 다 갈아갖고 나눠서 드시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속으로 갈아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믹서기로 갈아서 드시고 그러면은 당이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양배추, 양상추 같은 거랑 같이 갈아서 드시든지, 아니면 물을 좀 타서 이렇게 같이 갈아서 드시면 조금 더 완화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 환우분들인데도 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변비는 사실 완전 장의 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비는 장에 변이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고 거기는 사실 독소 덩어리인데, 그 독소 덩어리가 계속 장에 머물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염증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작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간으로 또 해독을 보냅니다. 그래 간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해독을 해야 되는데 간이 너무 이거 해독하는 게 힘들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몸에 이렇게 뾰루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뾰루지가 평상시에 잘 나시는 분들, 여드름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겠지만,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뾰루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피부에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장이나 간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에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변비는 장의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막
관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비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습적으로 드시는 건 사실 좋지 않고요. 급하니까 지금 막 3일 동안 못 보고 미루신 분들은 일단은 변비약을 드시거나 관장을 하셔서 일단 내보내셔야 되겠지만, 평상시로는 만약에 지금 항암 중이 아니시라면, 수술을 뭐 하고 나서 몸이 완전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게 아니라면, 만약 항암이 끝나셨다면 과일 채소식 같은 거를 드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만 드셔도, 하루에 이제 과일 채소만 드셔서 물, 과일, 채소 이렇게만 드셔서도 배출이 되는데 정말 용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사실은 음식을 약으로 쓴다라는 거는 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꾸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부작용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이외에 다른 이익 볼 것들이, 장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음식으로 자꾸 승부를 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변비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변비를 내 몸에서 아예 없애야 된다. 변비는 장 건강의 완전한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대장암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유산균 이렇게 스틱에 들어서 탁탁탁 먹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먹는 거. 처음에 저도 먹었었거든요. 작년에 11월 달인가 싹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 안 먹고 지금 오롯이 차와 음식으로만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제 계획대로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들의 의존도를 다 밀어버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 약을 한 7가지 정도 먹거든요. 뭐 밀크시슬, 뭐 장에 좋은 약, 비타민C, 뭐 고용약, 뭐 이래갖고 한 7가지 정도 먹었는데 싹 다 끊어버리고, 지금 결핍 증세가 약간 있다고 하는 비타민 D, 요런 것들만 먹고 있고요. 강하고 새싹보리 지금 먹고 있고, 현미차 먹고 있고, 이런 거로 지금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변비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하거나 장 연동 운동이 잘 안 돼서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스트레칭 하면서 장을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차나, 그다음에 물이나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단을 꼭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장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드시는 음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양배추나 양상추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구마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봤는데 장이 낫지 않는다면 정말 병원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물을 나는 하루에 1.5리터 정도 먹어요. 그 다음에 현미차나 새싹보리나 뭐 돼지감자차나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하고 채소도 많이 먹고 있어요. 이랬는데도 변비가 생긴다면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드셨는데도 변비가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면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정말 본인이 꾸준히 한다면 웬만한 변비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장을 문지르는 걸 하거든요. 대변 보낼 때 이렇게 앉잖아요. 좌식 변기에 이렇게 앉게 되면 조금 나오는 속도가 좀 느린데,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장을 돌리는 거를 화장실 내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누르지면 이렇게 변이 잡히는 것 같아요. 딱딱한 게 부위가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화장실 안에서. 누가 보면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장 마사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변을 좀 더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히셔야지 그냥 더 빨리 효과를 보고 더 빨리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고 지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허투루 보지 말고, 가볍게 보지 말고 꼭 여러분들 몸의 습관에 익히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에 좋은 과일은 뭐 파인애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파인애플, 딸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류, 그 다음에 또 양배추, 고구마,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장에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꾸준하게 드시면 또 좋은 게 뭐냐면, 과일은 거의 90%가 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일을 살짝 이렇게 말려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거 좋아하거든요. 반건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과일을 드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려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시면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에 유익하게 하려면 수분체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과일 먹고 체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었다고 체해지는 분들은 없어요. 탈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설사라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분이 많고 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일을 꾸준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에 좋은 과일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놓으셨다가 수시로 한 집에 한 2가지 정도는, 또는 3가지 정도는, 최소 2가지 정도는 집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식 중간에 아점으로 먹는 한 끼, 그 다음에 저녁에 먹는 한 끼, 그 중간에 견과류하고 과일을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 중간 시간에. 아까 오후로 따지면 2-3시 정도쯤 되는데, 그때쯤 과일하고 견과류를 먹습니다. 견과류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봉지 들은 견과류 안 먹어요. 견과류를 뭘 먹냐면 호두를 먹는데, 이게 피호두라고 그래서 껍질째 들어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거. 그래서 제가 깨서 먹거든요. 깨는 것도 자꾸 요령이 생겨요. 숟가락으로 뒤에 콕 눌러서 휙 비틀면 똑 따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누르면 알맹이만 쏙 나오는데, 그러면은, 왜냐면은 거기도 이제 뭐 오메가나 이렇게 지방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봉지 들은 건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산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만큼을 한 요만한 거 한 7-8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 아니고요. 미국 건데. 피호두를 저는 이제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중에서는 그 브라질리안 넛 먹고 있어요. 그래서 피칸 이렇게 좀 엄지 손가락만한 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셀레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3알 정도. 이렇게 해서 견과류하고, 과일은 지금 이제 주로 먹는 과일이 요즘에는 이제 딸기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이판 가면 이제 바나나를 좀 많이 먹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과일 같은 것도 드시는 거를 좀 체크해서 같이 섞어서 잘 믹스를 해서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에 좋은 차도 있죠. 장에 좋은 차는 뭐가 있냐면, 제가 좋아하는 생강차, 그다음에 녹차, 그다음에 우엉차, 매실차, 양배추차, 그리고 또 뭐 우군피차, 민들레차, 이런 것들이 좋은데요. 우군피차, 민들레차는 사실은 구하기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좀 유니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생강차나 그다음에 또 새싹보리차나 이런 것들, 양배추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현미차도 좋고요. 현미차도 식이섬유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걸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차는 차대로 드시고, 맑은 물, 좋은 물, 생수는 생수대로 조금씩 드시고, 그 다음에 과일 채소식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이 좋아하는 거를 음식으로, 약이 아닌 음식으로 많이 집어넣어 주자. 그래서 스스로 장에 유익균, 또 유해균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한 8:2 정도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한답니다. 유해균이 너무 많거나 유익균이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 밸런스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화장실 체크해서 내가 지금 정상변을 보고 있는지, 하루에 몇 번 보고 있는지, 딱딱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냄새도 역시 체크하면서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음식인가, 가스가 많이 유발되는 음식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장암에 걸린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 환우분들은 면역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기초를 쌓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초를 쌓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이 좋아야 된다. 장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다. 면역력이 좋아지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암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도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맨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뭐라고요? 실천하셔야 돼요. 아, 좋다. 맞아. 나도 저렇게 알고 있어. 과일 저게 좋대. 우엉차가 좋대. 맞아, 저거 좋다더라.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서부터 사갖고 와서 먹어봐야 되겠다. 일주일 딱 눈 감고 제 파리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좀 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감사하다는 문자를 많이 받아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문자가 어싱을 했더니 그 얼싱 하는 것 때문에 수면 부족 현상이 많이 해결이 됐고,
장 운동도 너무너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발 건강도 너무너무 좋아졌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열생 맨발 걷기 운동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제팔님 얘기 듣고 하길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차를 마셨더니 몸이 좀 따뜻해지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감사의 문자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행을 하시면 올 여름이 가기 전에 분명히 어떤 그래도 효과를 분명히 보신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제가 6월 달인가 그때서부터 얼생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그때 저랑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은 뭐 효과 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지금도 차는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식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은 그것만큼 더 많이 지금 좋아지시고 느끼시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실천해 보시고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암 치료 받느라고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많은 우리 환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제팔TV도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제팔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You can do it! 꼭 해봅시다. 화이팅!